오늘 신규 확진자 수 어제보다 줄어도 266명입니다만 이게 주말 사이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어요. 걱정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266명이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258명입니다. 서울이 97명, 경기도가 84명, 인천이 20명 등등 거의 대부분 수도권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누적 확진자 수가 17,665명이 됐고 누적 사망자는 30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주말에 또 워낙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오늘 확진자 수도 뭐 적은 것은 아닌데 좀 그렇죠. 줄어든 효과가 좀 보이곤 하는데요. 네. 실제로 주말 이틀간 이 신규 확진자가 729명이나 늘어났고요. 예. 그 서울이 265명, 경기도가 215명, 인천이 53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확진자 수가 좀 줄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 대체로 월요일에는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경향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휴일이라 좀 검사 자체가 좀 덜 진행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 일요일에 집계를 하는데 일요일에는 아무래도 검사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예. 사랑제일교회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감염이 이제 계속 퍼지고 있는 거죠. 네,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도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800명을 훌쩍 넘어섰고요. 이게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교회 관련 N차 감염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전날까지도 100명이 넘었는데 이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민주노총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이고 또 집회 참석 명단이 입수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연락 두절되어 있는 이 검사 대상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유튜브나 문자판으로 게시판으로 청취자분들이 열기구설 딱 외우기 좋다고. 그죠? 네, 너무 뭐라고요? 좋은데요? 열기구설이 뭐라고요? 발현 순서죠. 네. 발열. 그다음에 발현, 기침, 기침, 구토, 구토, 설사. 설사. 배수장 그거 안 돼요? 정 기자는 쫙쫙 나오는데. 네. 아니 세대 차이가 있죠. 아니 근데 이거를 외워두는 게 좋은 게 우리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이 나고 그다음에 뭐죠? 기침이요. 기침 네. 나고 네. 이러면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와중에 정강훈 씨는 이제 음모론만 퍼뜨리고 있어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인데 육성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청취자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사파들이 네,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냐 하면은 네, 그분들이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네, 그 목적지가 뭐냐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나라, 다시 말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네, 일국가 이체제를 거쳐서 결국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바로 70년 동안 건국 70년 동안 계속 그 목적지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무슨 뭐 목사가 아니라 뭐 정치평론가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중간중간에 기침을 많이 하네요 정말.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뭐 기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뭐 원래 약간 좀 이렇게 쉰 목소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뭐 목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강훈 씨가 오늘 주옥순 씨가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뭐 이런 좀 가짜 뉴스를 얘기를 했는데 방금 들으셨듯이 이 정강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그 가장 최대 저항 세력이 교회고 또 사랑제일교회가 회의에 잘 안 넘어가니까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본인은 재구속돼도 괜찮은데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면 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라면서 재수감에 대한 좀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막 열이 오르네. 여기 들어올 때 두 분 발열 체크했죠 요 앞에서. 했습니다. 네, 두 차례 처음 저는 들어올 때 한 번. 36.1등 나왔는데 두 분 얼마 나왔어요? 36.3도 나왔습니다. 저는. 배 수장님. 36.8도? 8? 네. 괜찮아요. 네. 36.8까지 괜찮아요. 조금 좀 뭐 숨이 가쁘다거나 뭐 일을 했다거나 그러면 운동했거나 그러면 열이 조금 오르는 수도 있으니까. 네네. 자,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카톡 문자 등으로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가짜 뉴스들이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 한겨레 11이 당시 이제 기획 취재를 통해서 이 카톡 가짜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이 이제 에스더라는 기독교 단체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가짜 뉴스 유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 유튜브 채널은 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더니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 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당국이 확진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이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시위자들이 경찰 버스에 깔려서 한 명이 즉사를 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면요, 이 정보통신망법상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 네, 매우 중요합니다. 별 몇 개 달아요 그러면? 7개죠. 네, 7년이니까요. 7년이니까?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 밑줄도 7개 쳐요? 밑줄은 5천만 개를 치겠습니다. 네. 5천만 원이니까. 기준도 네네. 없어 밑줄 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7년 이하의 7년 징역. 이하다. 네,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자, 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도 굳이 대면 예배를 한 교회들이 또 많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조치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대면 예배나 행사 또 교회에서의 단체 식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깜깜이 환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상당히 많아서 이게 걱정이에요. 네, 지금 가장 답답한 상황이 이른바 이제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지금 확진자 중에 20%에 달한다라는 건데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어제 400여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하루 진단검사 수가 5만 건을 웃돌면서 검사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접촉자 조사를 해야 될 각 보건소에도 그 업무 부담이 가중이 돼서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박능호 복지부 장관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더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네네. 적어야지. 뭐예요? 오랜만입니다. 첫 번째. 예.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수도권 확산을 못 막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분수령인 거죠.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두 번째는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뭐 특스크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강한 경고인데 누구든 전파자가 될 수 있다. 네. 경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국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해달라. 네.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행을 취소해달라. 예. 세 가지. 마음에 들지 이번 않습니까? 주가 별로 이렇게 박능호 장관은 그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배 네. 부장이 이제 임팩트가 없네. 세 가지가 짧게 뭐가 없어. 이 정도면 상당히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는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고 누구든 네. 전파자가 될 수 있고 여행 자제해달라. 네. 네. 뭐 여행 계획도 없었으니까 뭐 이거 세 번째는 뭐 한 달 후면 이제 추석이에요. 10월 초에 추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추석 이동 자제 권고까지 검토 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 추석 때 민족 대이동이 있을 텐데 이 방역 당국에서 이 추석 이동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확산세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라는 입장인데 국민분들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실천을 해주시면 이 추석 전에 확산 증가 경향을 제어를 하고 예전처럼 좀 안정적으로 방역망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제 추석 이동 제한까지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복지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네. 경주에서 에밀레 종소리가 뚱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편의점을 갔더니 여기 네. 아크릴판 여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그 계산대 위에다가 이게 아크릴판을 쭉 걸어서 놨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더라고요. 좋네요. 완전히 손님하고 그 네네. 주인하고 네. 빈말 차단 완전히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얼굴을 보면서. 네. 그 정치권에서는 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이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비 활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자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정부는 선별 지급하자는 분위기인데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한테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직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한 사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판단은 이번 주가 지나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급할 경우에는
국민 100% 지급은 안 된다. 그리고 재원은 전액 국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저는 헐케나드 앵커 DJ 제일구구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창궐한 이때인데 의료진 파업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진료에는 참여하기로 한 거죠? 정세균 총리가 어제 늦게까지 회동을 했습니다. 이제 의협 관계자들과 이제 회동을 했는데 뭔 협이요? 회동 뭔 협? 의협. 의협. 네네. 전공의협회. 의사협회. 네. 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19 외의 진료는 거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어제 정세균 총리가 뭐 결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지난 금요일에 이 대한 전공의협회 협회 파업 전에 정부에선 파업을 철회하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유보를 하고 진지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업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인데 정세균 총리가 오늘 의사협회 쪽하고 만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최대집 의협회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뭐 자세한 이 회담의 내용은 면담의 내용은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이 의협이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정 총리는 최대한 코로나19 국면 동안에는 좀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협에 반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